우리가 저번 시간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의 값이 실수 전체 범위에선 이렇게 그려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해보기 문제를 통해서 x의 값의 사이의 간격이 0.1 아주 조밀하게, 나중에 간격을 0.01로 아주 촘촘하게 그릴 수도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0.1 간격으로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보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더 적극적으로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이 0.5, 마이너스 0.5일 때는 y의 값이 0.25가 나오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0.5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0.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마이너스 0.4를 대입하면은 4, 4, 16, 소수점은 두 자리, 그래서 0.1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0.3도 대입하면 0.09,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0.04,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0.01, 0 대입하면 0, 이렇게 대칭적으로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대입하실 줄 아시죠?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x, y, 즉 마이너스 0.5, 0.25, 마이너스 0.5, 0.25. 자, 우리가 요만큼 한 눈금의 크기는 0.05가 되고, 거기에 한 번 더 반이야. 0.05에 한 눈금은 0.05가 될 거고, 거기에 또 반은 0.025가 되겠지? 자, 이제 점 찍어보자. x가 마이너스 0.5일 때는 y는 0.25. 0.25 어딨나? 0.2가 여기 있고, 여기가 바로 0.25가 되겠죠? 그래서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0.25, 그리고 x값은 마이너스 0.5. 만나는 점, 여기에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쵸? 점 찍는 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연습 많이 하셨죠? 중학교 2학년 때도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점 찍어 보셨을 겁니다. x가 0.4일 때, 다 연습해볼까 이렇게? 마이너스 0.4일 때는 y는 1.6, 0.16, 0.16은 한 이쯤 있겠다. 이쯤. 여기에 0.16이 있을 거예요. 아, 16은 0.5보다 더 크다. 오호, 잘 그려야 돼. 여기 있겠다, 그치? 여기는 0.15가 되니까 거기보다 위에 있는 0.16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겠네. 점은 여기 찍히겠네.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0.3일 때는 0.09, 0.09는 0.1에 가깝겠지? 그래서 점을 찍어보면은 요쯤에 있겠다. 그치? 0.1보다는 살짝 작은 0.09, 그리고 0.2, 마이너스 0.2일 때는 0.04, 그러니까 좀 요쯤 아래 있겠다. 그치? 0.05보다 살짝 아래, 살짝 아래, 아주 살짝 아래. 그리고 x가 마이너스 0.1일 때는 0.01이니까 0.025보다 더 작은 이쯤에 점이 찍히겠다. 그리고 드디어 x가 0일 때 y는 0이 되어서 이렇게 점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점을 모두 찍어 볼게요. 그러면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 우리 처음 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래프가 점이 찍힐 거예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점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점 이렇게 찍어 보았어요. 이렇게 점을 모두 찍어 보았는데, 함께 해보기 1에서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매끄러운 곡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점들을 모두 이어붙이면 점들을 모두 지나가는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오른쪽에도 점을 모두 이어볼까? 모두 이어보면은 이어봅시다. 모든 점들을 통과하도록 이어볼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점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이어봅시다. 모든 점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어봅시다. 쉽지 않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아주 매끄러운 곡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굵게 나타내 볼까요? 굵게 나타내 보면 자,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랍니다. 앞에 활동에서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며 y축의 대칭. 자,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들을 잠시 보게 되십니다. 아래로 볼록과 y축이 어디에 대칭을 하고? 그렇지, y축의 대칭인 곡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칭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 데칼코마니 기억나나요? 데칼코마니 이렇게 y축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접으면은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을 바로 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포개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대칭 곡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더 읽어보자. 또 x는 0보다 작을 때, 또 x는 0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정말 중요해요. 이거 더 굵게 해주자.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대.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확인해볼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디에 있어요? 그래프에 원점이 여기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x가 0보다 클 때이고, 색깔을 달리 해보면 이쪽 부분은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점점점점점 생각해볼게. y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y의 값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x가 0보다 클 때는 y의 값이 어떻게 되나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y값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한없이 쭉 엄청 커지겠다. 그치?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성질들, 특징들을 보고 있네. 첫 번째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첫 번째 특징은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y축의 대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언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러나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약속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원점 0,0을 원점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그러면 나중에 위로 볼록한 곡선도 배우겠네. 그치? 우리 뒤에서 배워보자. 그 다음 y축의 데칼코마니, y축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지는 y축 대칭 그래프예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 이거 문장 통째로 기억해두세요. 여기에 한 단어라도 빠지면 안 돼.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며 y 값은 감소한다. 자, 가렸어.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해보세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어떻게 돼? 그렇지,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이 범위도 꼭 기억하세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 네 가지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원점을 지난다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암기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까지 해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른쪽 그림은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이다. 나중에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도 그려보고 y는 2x제곱의 그래프도 그려보고 y는 3x제곱의 그래프도 그려볼 거야. 아셨죠? 이 그래프인데 다음과 같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x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자, 보자. 그래프 확인해 봅시다. x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y가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 이렇게. 여기겠네, 여기. 그쵸? 9가 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점 찍고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뚜루루루루루루루루 감소하여서 바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때요? y의 값이 9에서 1로 어떻게 됐나요? 감소하였죠? 그쵸? 감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y의 값은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x의 값이 2에서 3까지 증가할 때는 y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봅시다. x가 2일 때 y는 4, 그리고 x가 3일 때는 y의 값은 9. 어때요? y 값이 4에서 9로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x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증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x의 값이 증가한 거죠. 이렇게 x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로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의 값은 감소하고 있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y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서술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그려지지 않는 까닭을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 x축 아래에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대어봤는데, 아래로 원점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어요. 왜 x축 아래쪽에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차차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요? 그렇죠. 0,0을 지나죠. 그렇다는 것은 x축 아래에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잠시 한번 멈춤 누르고 고민해보세요. 고민 다 하셨나요?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표를 통해 점을 찍어보는 활동들을 해봤었어요. 그쵸? 점들을 모두 찍어보니까 어디에만 점이 찍히고 있어요? x축 위에만 점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x축 아래에 점이 하나라도 있었다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점들을 다 지나야 되니까 막 다르게 그려졌을 거야. 그치? 그러나 점이 x축 아래에 하나도 찍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x축 위에만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을 찍어보니까. 그래서 x축 아래에 그려지지 않는 까닭은 바로 y는 x제곱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은 까닭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까닭이 아주 다양하게 학생들마다 나오겠죠?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보다 어때요? 같거나 크죠? 제곱하면은 늘 양수가 나오잖아. 그쵸? 제곱하면은 늘 양수. 심지어 음수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듯이
양수가 나오므로 2차 함수 y는 x제곱의 모든 y값, 뭐죠? 함수값은 음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은 따라서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x축의 아래쪽에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까닭이라고 적어보셨나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그려지지 않는 까닭을 여러분들도 꼭 말씀해 보시고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6페이지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y는 ax제곱, 즉 y는 x제곱에서 x제곱 앞에 2를 곱하거나 3을 곱하거나 나중에는 음수 마이너스 2를 곱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래프들을 어떻게 그릴지 한번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만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며 x축에 여기 y축에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